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지도 못한 깊은 인연이 맺어지곤 합니다. 그저 작은 용기 하나가 서로의 외로웠단 이야기를 기적처럼 하나로 엮어주기도 하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거예요. 한 평범한 아버지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순간의 기지가 어떻게 아찔한 상황을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 일이 그에게 감사하는 엄마와의 끈끈한 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는지,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가을비가 마치 폭포처럼 서울 시내를 흠뻑 적시고 있었어요. 밤새 쌓인 차창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리는 비였죠. 함석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 같았고, 김성철 씨의 낡은 카센터 안에서도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굳은 살 박히고 늘 엔진 기름때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1998년식 소나타의 변속기를 능숙하게 고치고 있었죠. 성철 씨는 엔진을 만지는 일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기계는 솔직하잖아요.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티를 내고, 고치면 고쳐졌다고 제 역할을 해주니까요. 충분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어떤 기계든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어요. 한번 망가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38 성철 씨 얼굴에는 삶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배어 있었죠. 눈가에 깊게 패인 잔주름은 웃을 때 더 도드라졌는데, 요즘 들어 그 웃음을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윤희 씨가 떠난 뒤로는요. 아내를 앗아간 의료사고 이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일상적인 시술이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합병증이었다고들 했지만, 특수부대 출신 응급구조사로 훈련받았던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상을 너무 늦게 알아챘고 아내를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의 형식적인 절차와 불필요한 관료주의 때문에 귀중한 몇 분을 허비하고 말았죠. 어쩌면 그 몇 분이 그녀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빠! 익숙한 생각의 굴레에서 그를 끄집어낸 건 작고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이 내일까지 생활기록부에 도장받아 오래요. 김하은은 문간에 서 있었어요. 7살인데도 벌써 엄마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야무지게 담은 턱,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총명한 눈빛까지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책가방은 여전히 한쪽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빠 손 좀 닦고. 성철 씨는 한때는 하얗을 걸레에 손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목요일이었으니 하은이의 소아 당뇨 정기검진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가야 했죠. 엄마가 죽고 몇 달 뒤 딸에게 찾아온 당뇨병은 마치 삶의 가장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 씨를 데려간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사랑하는 딸이 평생 이 병과 싸워야 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는 늘 5분 늦었는데 지금은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5시 15분 지하철을 타고 6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서 하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그들의 든든한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성철 씨는 카센터 문을 잠그며 물었습니다. 태극 종합정비는 크지 않은 카센터였지만 그의 것이었고, 덕분에 하은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심장에 대해 배웠어요. 하은이는 그에 앞서 깡충깡충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뛴다는 거 알아요? 성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의 심장이 멈춘 이후로 지나간 수많은 심장 박동을 생각했죠. 이제 숫자는 저절로 떠올랐고 멈추지 않는 아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 그림이 반에서 제일 잘 그렸대요. 하은이는 아빠의 생각은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렸어요. 아빠랑 나랑 똘똘요. 똘똘이는 하은이가 첫 번째 생일부터 함께한 곰 인형이었어요. 한쪽 눈이 없어지고 아빠의 서툰 바느질 덕분에 여기저기 아마추어 소전 자국이 있었지만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밝은 과일 진열대가 있는 동네 슈퍼, 늘 손을 흔들어주는 세탁소 아주머니, 그리고 콘크리트 틈새로도 야생화가 끈질기게 피어나는 버려진 공터 등 늘 지나던 익숙한 풍경들이 왔습니다. 성철 씨는 교외에 아파트를 팔고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집값이 저렴하고 좋은 학교가 가까웠고 무엇보다 윤희 씨가 돌아가신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지하철 입구가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 아래 형광등 불빛을 내며 으스스하게 서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은이는 성철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붐비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었고 2호선 러시아워는 대부분 서서 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역은 교대입니다. 승차권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들이 탑승하자 자동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열차 안은 꽉 차 있었죠. 성철 씨는 하은이를 허리에 들어 올렸어요. 하은이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이렇게 안기가 버거운데도 말이죠. 하은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작은 손가락으로 낡은 점퍼의 칼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차의 익숙한 흔들림, 뒤섞인 대화 소리, 그리고 곡선 구간을 돌까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쇠 긁는 소리. 이것들은 그들의 목요일 오후를 채우는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잠시 눈을 감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으읍 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부드러운 쿵 소리가 이어졌죠.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새 좌석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앞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잡이 봉을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꽉 잡고 있었죠. 얼굴은 고통으로 이끌어져 있었고 차 안이 싸늘한데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이미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산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고 두려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성철 씨가 곧바로 진통임을 알아챈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 주변의 승객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몇몇은 못 본 척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던지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죠. 아무래도 여자는 짧게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이른데 예정일이. 또 다른 진통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성철 씨의 과거 훈련이 발동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수년간 특수부대 응급구조사로 활동하며 몸에 밴 근육 기억이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서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서 씨. 저는 김성철이고요. 저와 아이는 제 딸 김하은이에요. 제가 뭘 좀 봐야 하니까 숨 쉬는데 집중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공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산모가 아기 낳으려 합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쓰지 않던 그의 건의적인 목소리가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그들 주위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방석을 건넸고 성철 씨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하은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은 채 보고 있는 딸에게 불렀습니다. 이리 와, 아가. 아빠 도움이 필요해.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두려움은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우리 비상사태 연습했던 거 기억나지? 성철 씨는 민서 씨와 눈을 마주치면서도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아빠 조수가 되어줘야 해. 민서 씨 손을 잡고 우리 숫자 세기 게임처럼 숨 쉬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하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 씨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4번 세면서 숨 들이쉬고 4번 세면서 내쉬어야 해요. 그녀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성철 씨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진통이 너무 자주 오고 있었고 민서 씨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았죠.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역에 멈춰섰을 때 그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관사님, 그는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 합니다. 하지만 문은 닫혔고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음 역은 7분 거리였죠. 아기가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민서 씨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느껴져요.
성철 씨는 점퍼를 벗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누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는 민서 씨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계속 손 잡아줘. 용감한 내 딸. 한 중년의 신사분이 마지못해 자신의 서류 가방을 베개로 내밀었어요. 한 대학생은 개봉하지 않은 생수 한 병을 건넸죠. 12시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간호사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성철 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호사 경력 5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듯이 말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산모를 진정시키고 진통 간격 좀 봐주세요. 성철 씨는 도움에 감사하며 답했습니다.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듯 했습니다. 민서 씨의 신음소리는 지하철의 규칙적인 덜컹거림과 뒤섞였고 하은이는 작은 얼굴에 온 집중력을 모아 꾸준히 호흡을 세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의 세상은 눈앞의 임무로 좁혀졌습니다. 부드러운 격려, 조심스러운 안내, 지하철의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손. 한 번 더 힘내세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자 그는 재촉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민서 씨. 한 번 더. 민서 씨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저분하고 시끄럽지만 완벽한 존재였죠. 아들이에요. 그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고 성철 씨는 재빨리 아기 얼굴을 닦고 다른 승객이 건넨 깨끗한 손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아들이에요. 성철 씨는 아기를 민서 씨의 가슴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역삼역의 문이 열리는 동시에요. 기다리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능숙하게 상황을 임계받았습니다. 민서 씨와 갓 태어난 아기를 들것으로 옮기려 할 때 그녀는 성철 씨의 손을 잡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으며 하은이는 병원 예약 시간에 늦을까봐 그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죠. 그 순간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철 씨는 민서 씨가 더 이상 듣지 못할 것 같았지만 말했습니다. 아가 잘 키우세요. 예상치 못한 드라마에 흥분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군중이 흩어지자 성철 씨는 민서 씨가 누워있던 곳 옆에 자신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얼룩져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그의 이름 이니셜 KS가 수놓인 것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의 삶과 잠시 겹쳤던 한 여인에게 남겨진 그의 작은 흔적이었죠. 아빠, 우리 병원 계속 가는 거예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옆 밖으로 이끌었어요. 그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지하철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방송국 취재진을 알아채지 못했죠. 그들 중 누구도 그 여성이 국내 최고의 소아 뇌수술 전문가인 김민서 교수라는 속삭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시간 뒤 병원 문을 나설 무렵 그 이야기는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정대로 김치찌개 식당으로 가서 하은이는 늘 먹던 돈가스를, 성철 씨는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목요일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듯이요. 다시 만난 인연. 3주 뒤 그의 움푹 파인 카센터 주차장에 들어선 매끈한 검은색 세단은 마치 진흙탕 속 백조처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성철 씨는 어떤 승용차 밑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성철 씨 되세요? 그는 차 밑에서 미끄러져 나와 작업복에 손을 닿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죠. 지하철에서 만났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파란 애기띠에 쌓인 작은 애기가 안겨 있었죠. 찾기 힘든 분이시네요.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이니셜만 있어서요. 김 씨가 워낙 많잖아요. 찾았네요.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네, 보안카메라 영상이랑 아주 끈질긴 제 비서 덕분이에요. 그녀는 품에 안긴 아기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대로 감사드리고 싶었고 김지후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후, 제가 부르던 이름인데요.
그녀는 앞으로 다가와 성철 씨가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아기띠를 살짝 기울였어요. 성철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새로운 생명, 무한한 가능성,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아름답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완벽해요. 2.5kg이요. 작지만 아주 씩씩해요. 그녀는 성철 씨를 불편할 정도로 강렬하게 응시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의사이셨나요? 그녀는 카센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특수부대 응급구조사로 2번 파병 갔다 왔습니다.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은 없었죠. 주로 그 반대였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훈량을 받았죠. 김민서입니다. 그녀는 빈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민서 교수입니다. 그 이름은 희미하게 그의 뇌리에 스쳤어요. 아마 신문에서 보거나 뉴스에서 언급된 것을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의사였겠죠. 김성철입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손을 미안하다는 듯이 가리키자 김민서 교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먼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냥 성철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들어오시겠어요? 별것 없지만 따뜻해요.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무실이자 휴게실이었죠. 벽에는 하은이의 절어 시절 사진이 되는 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첫 자전거, 앞니 빠진 하은이, 과학 경진대회 리본을 들고 있는 하은이. 많이 좋아졌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따님 말이에요. 민서 씨는 사진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지후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은이요, 7살이에요. 그는 커피포트를 다루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보통 낯선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데 그때는 바로 나섰죠. 정말 대단했죠. 민서 씨도 동의했습니다. 아픔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았는데 저랑 같이 숨을 세워줬어요. 그녀는 지후를 매려다봤습니다. 만약 그때 두 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는 감사의 말에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줬을 거예요. 아니요, 민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걸 저는 봤어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얼어붙는지 잘 알아요.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커피포트가 꿀럭거리며 익숙한 소리로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는 머그 2잔의 커피를 따르고 한 잔을 민서 씨에게 건넨 뒤 그녀 맞은편의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정비사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의료 후령까지 받으셨는데? 복잡한데요. 그는 커피를 훌쩍이며 벽에 걸려있지 않은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사진이었죠. 여름 핫살 아래 활짝 웃고 있는 윤희 씨의 모습이었어요. 6주 뒤 그녀를 앗아갈 혈전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아내를 잃었어요. 의료사고였죠. 그 후로는 병원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어서. 민서 씨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받았던 수많은 위로와는 달리 그녀의 말은 직업적인 실패를 이해하고 어쩌면 반대편에서 비슷한 비극을 목격했던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는 답했습니다. 5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요. 지우가 엄마 품에서 두척했습니다. 작은 주먹을 휘두르며 눈을 떴고 초점이 맞지 않는 갓난아기의 시선으로 사물과 빛을 이해하려 했죠. 엄마를 닮았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상식도 물려받았으면 좋겠네요. 민서 씨는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건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후 아빠가 제가 임신 2달 만에 아버지가 되는 건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떠났으니 그건 너무 큰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말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동정심을 구하는 것도 관대를 위한 제안도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형태로 버림받음을 견뎌낸 두 성인 사이에 공유된 사실이었죠. 그 사람만 손해죠.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단순한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었어요. 성철 씨만큼이나 그녀 자신도 놀란 듯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 손해예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관계.
1시간 뒤 카센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음을 알렸고 비좁은 사무실에 긴장감은 풀렸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들 간의 즉석 커피 타임이 늘 있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아빠! 하은이가 콘크리트 바닥 위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불렸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또 젤리 주셨어요. 아직도 제가 너무... 그녀는 사무실 문간에서 말을 멈추었고 민서 씨와 아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려졌습니다. 하은아, 성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민서 교수님이고 이 아기는 지하철에서 만났던 아들 김지우야. 하은이의 얼굴에 알아차림의 빛이 스쳐 지나겠습니다. 지하철 아기.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정말 작다. 안아볼래? 민서 씨는 이미 아기를 앞으로 내밀며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아빠의 허락을 구하는 듯 그를 쳐다봤어요. 성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책가방을 내려놓고 민서 씨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성철 씨가 이웃집 아기를 안는 법을 가르쳐줬던 그대로 팔을 자세히 잡았죠. 머리를 잘 받쳐줘야 해. 민서 씨는 의학 전문가의 능숙함으로 지후를 건네며 일러주었습니다. 완벽해. 하은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책임감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 지후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나는 하은이야. 네가 태어날 때 내가 도와줬어.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연결이 형성되었죠. 성철 씨는 하은이가 지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에서 그리고 그녀의 작은 어깨가 아기를 보호하듯 감싸는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민서 씨도 아이들 머리 위로 성철 씨와 눈을 맞추며 그것을 보았죠.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깊은 이해가 오고 갔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고 둘 중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요. 저녁으로 치킨 먹어요. 하은이가 발표했습니다. 화요일은 치킨 나이트예요. 교수님도 원하시면 같이 먹어도 돼요. 천진난만한 초대가 공중에 맴돌았어요. 성철 씨는 민서 씨가 정중히 거절할 필요 없도록 예의 바른 변명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이 아빠만 괜찮으시다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괜찮았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임시로 만든 아기 침대에서 잠든 지후를 두고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은이의 과학 숙제, 성철 씨가 여가 시간에 복원 중인 오래된 차, 그리고 민서 씨의 육아휴직 이후 계획까지요. 평범하게 느껴졌고 딱 맞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방문으로 시작된 관계는 둘 다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의 카센터에서 마시는 커피는 동네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가 되었고 주말 오후에는 공원에서 하은이가 지후의 유모차를 진지하게 밀어주곤 했죠. 둘 다 조심스럽게 이것이 아이들 때문이라는 허구를 유지했어요. 지후에 대한 하은이의 애착, 긍정적인 아빠의 영향을 필요로 하는 지후 때문이라고요. 이 불분명한 관계가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민서 씨는 모든 것을 바꿀 초대를 건넸습니다. 갤러리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요. 그녀는 하은이가 지후가 애착 인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지후의 100일 잔치도 겸하고 제가 다시 진료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그냥 동료들이랑 몇몇 친구들이 오는 정도예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주저함은 아무렇지 않은 듯한 설명과는 달리 솔직했습니다. 성철 씨랑 하은이도 와주면 좋겠어요. 그는 조절하던 유모차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요? 물론이죠. 민서 씨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지후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2사람이 없으면 서운할 거예요. 갈게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철 씨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유일한 와이셔츠의 컬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입지 않아 가장자리가 살짝 노랗게 변색된 흰색 셔츠였죠. 하은이는 이미 크리스마스 드레스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10월인데도 말이죠. 그녀는 발을 흔들며 유니 씨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매지 않았던 넥타이를 매느라 애쓰는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보여? 그는 딸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묻는 듯이 물었습니다. 잘생겼어요. 하은이는 8살짜리 아이의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선언했습니다. 동화책 속 왕자님 같아요. 성철 씨는 미소 지으며 넥타이를 포기하고 목에 느슨하게 걸어두었습니다. 너도 예쁘다 하은아. 공주님 같네. 저는 공주님 아니에요.
그녀가 진지하게 정정했습니다. 저는 지후 같은 아기들을 도와줄 과학자예요. 그 선언아 그는 놀랐습니다. 네가 되고 싶은 게 그거니? 의사?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교수님처럼요. 그분은 아픈 사람들의 뇌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기들을 돕고 싶어요. 민서 씨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에 있었고 세련된 조명으로 우아한 외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심플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민서 씨가 나타났습니다. 오셨네요. 그녀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꾸실까봐 걱정했어요. 떡 가져왔어요. 하은이가 포장된 떡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정성 가득하네요. 민서 씨는 하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후는 거실에서 친구 진아랑 있어요. 종일 보챘는데 아마 하은이를 기다렸나 봐요. 하은이는 더 이상 격려가 필요 없다는 듯 민서 씨를 지나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어른들만 문관에 남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성철 씨는 말을 시작하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죠. 달라 보이죠? 민서 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성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다르기도 하네요. 넥타이요. 그녀가 그의 목에 느슨하게 걸린 넥타이 끝자락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이며 그가 포기했던 매듭을 완성하는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없는 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죠. 그가 그녀를 따라 우아하게 꾸며진 거실로 들어섰을 때 집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그의 연봉보다 비싸 보일 법한 예술 작품들, 잡지에 나올 법한 가구들,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아는 듯한 웃음소리가 섞인 대화를 나누는 10여 명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어지는 시간은 이름과 직함들이 뒤섞인 흐릿한 기억 같았습니다. 병원 이사장, 유명 교수, 원장님들. 모든 인사는 예의 발랐지만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말없는 질문이 섞여 있었죠. 성철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질문에 짧게 대답했고 자신이 그저 카센터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5분간의 점점 더 어색해지는 대화 끝에 그는 양해를 구하고 여전히 지후에게 홀려 있는 하은이가 있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아기는 2달 사이에 정말 많이 자랐고 이목구비는 더 뚜렷해졌으며 시선은 더 뚜렷해졌죠. 이분이 그 지하철 영웅이로군. 그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니 40대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숨김없는 호기심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과장 박민준입니다. 민서랑 저랑 대학 동기였죠. 김성철입니다. 그는 지후를 안아 자세를 고쳐 잡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고요. 그냥 마침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도 하네. 민준 과장은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김 사장님 칭찬을 많이 하던데 응급구조사 출신이라고? 특수부대에서 2번 복무했나? 아, 그리고 지금은 차를 고치고 꽤나 다른 직업이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분명히 비꼬는 투였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이었죠. 흥미로운 경력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기름을 가는 일로요. 의학이 너무 어려웠나요? 지후는 성철 씨의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을 감지했는지 뒤척였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하은이는 다과를 맛보고 있었고 자신의 열정에 매료된 듯 보이는 나이든 부부와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더 솔직하다군요. 성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처럼 아닌 척하지 않거든요. 여성은 눈썹을 치켜떴고 막 대답하려던 참이었는데 민중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서가 지금 실용적인 사람을 옆에 두는 걸 좋아할 거예요. 싱글맘 생활은 정말 힘드니까요. 특히 김 교수처럼 책임감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실례합니다만 성철 씨는 목소리가 굳어진 채 말했습니다. 딸 좀 봐야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민서 씨가 그들 옆에 나타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영역이 좀 아니어서요.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선배랑 정 실장님이요? 그녀가 물음표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뛰어난 의사들이지만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성철 씨는 그녀의 솔직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더한 것도 겪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민서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실수였어요. 성철 씨가 여기 없는 게요. 그게 오늘 밤 가장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행사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에요. 당신 맞아요. 성철 씨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당신의 일부죠. 존경받는 김민서 교수님, 선구적인 신경외과 의사요. 그건 진짜예요. 그럼 카센터 소파에 앉아 이 나간 머그잔에 커피 마시는 여자는요?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한 손으로 차가운 치킨 먹으면서 기저귀 가는 법 배운 여자도요? 차이점은요, 성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렸어요. 둘 다 자신들이 어떤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문득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주문은 깨졌습니다. 2달 뒤 화요일 오후 하은이가 학교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져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죠. 우연히 민서 씨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협진 중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눈이 휘둥그레져 절박해 보였습니다. 제 딸 김하은이요. 구급차로 데려왔어요. 김성철 씨.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패닉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민서 씨가 흰 가운을 펄럭이며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그들은 커튼으로 가려진 칸막이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하은이가 들것에 작고 창백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옆에서는 모니터가 꾸준히 삐삐거렸죠. 성철 씨가 다가가자 그녀의 눈꺼풀이 깜빡이며 열렸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알아, 아가. 성철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혈당이 낮아진 건데 괜찮을 거야. 민서 교수님이 도와줬어. 하은이는 민서 씨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서웠을 때 여기 계셨어요. 몇 시간 뒤 하은이가 하룻밤 관찰을 위해 병원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채 성철 씨와 민서 씨는 불편한 보호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잃을 수 없어요. 그가 하은이의 작은 모습을 응시하며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 이후로 하은이는 제 전부예요. 하은이를 잃지 않을 거예요. 민서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아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김성철 씨는 제가 만난 아버지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고마워요. 성철 씨는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누군가 필요했을 때, 제가 없었을 때 그곳에 있어줘서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민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는 거죠. 그 단어는 신중했고 그들 사이에 놓인 헌사였죠. 성철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과 같은 확신을 보았습니다. 네, 그가 간단히 동의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겨울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지후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지하철에서의 운명적인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이었죠. 민서 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자고 고집했습니다. 우리끼리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넷이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예요. 그날은 밝고 맑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피크닉을 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죠. 지후는 마침내 그날의 흥분에 굴복했는지 성철 씨의 가슴에 안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근처에서 도토리를 조심스럽게 모으고 있었고 속삭이듯 혼잣말로 자신만의 과학 분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민서 씨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지하철에서의 그날이 마치 꿈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어제 같아요. 모든 것이 바뀐 날. 성철 씨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민서 씨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성철 씨의 손 옆에서 지후의 등에 가볍게 놓였죠. 최근에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성철 씨는 평소와 같은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심박수는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소아신경외과 센터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아산병원의 합작인데 수술보다는 행정 업무가 더 많고 근무 시간도 더 규칙적이에요. 정말 교수님한테 딱 맞겠네요. 성철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집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곳으로요. 혹시 그녀는 망설이다가 서둘러 말을 마쳤습니다. 카센터나 작업실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성철 씨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성철 씨, 오늘 당장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열어두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철 씨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이죠. 민저 씨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았고 그들의 손가락은 서로 얽히며 익숙한 연결의 몸짓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보셨는데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후의 두 번째 생일과 세 번째 생일이 보여요. 하은이가 지후에게 한걸 가르쳐주는 것도 보이고요. 일요일 아침과 식탁에서 숙제하는 모습,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도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보여요. 항상 민서 씨가요. 민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모든 것이요. 하은이는 도토리 작업을 하다 고개를 들었고 중요한 순간을 아이의 직관적인 이해력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 거예요? 그녀가 마당 건너편에서 불렀습니다.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이 어른들의 망설임을 잘라냈죠. 지후는 누나가 가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누나가 바로 나고요. 그녀는 혹시나 혼동이 있을까봐 덧붙였습니다. 성철 씨와 민서 씨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지후가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지후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어리둥절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코를 덥석 잡고 자신만의 방울방울 터지는 웃음소리를 보탰습니다. 어때 꼬마야? 성철 씨는 지후를 눈높이로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좋겠니? 우리 모두 함께. 지후는 놀라운 힘으로 성철 씨의 코를 잡는 것으로 대답했고 모두는 그것을 열렬한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정해졌네요. 민서 씨는 성철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네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그들은 담요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네 사람의 가족이었죠. 성철 씨는 그들이 꾸려가는 이 따뜻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형성되어 수개월간의 작은 친절과 함께 먹은 식사들, 잠자리 이야기와 아침 커피를 통해 튼튼해진 이 믿을 수 없는 가족을요. 그날 지후를 세상에 나오게 도와주신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서 씨는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이었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성철 씨가 저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죠. 우리가 서로를 찾은 거죠. 성철 씨는 네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둠이 내리자 그들은 담요와 지후의 생일 선물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집과 학교, 삶과 성실을 합치는 것,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그들 사이에 자라난 확실성을 그저 즐겼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들은 하나가 되어 맞설 것이라는 확신을요. 두 개의 부서진 이야기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하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동화 같은 극적인 순간의 연결이 아니라 공유된 목적과 상호 존중에서 오는 천선이 자라나는 깊은 사랑. 서로를 명확히 보고 머물기로 선택하는 그런 사랑이죠. 가족과 미래를 건설하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해지며 부서지지 않는 그런 사랑. 바로 지속되는 사랑입니다.